안녕하세요. 행복한 독서입니다. 오늘 행복한 독서는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밀라노나 이야기 강명숙 지은 김영사 책입니다. 살아있는 한, 움직이는 한 누구나 다 현역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 나이가 되니 곳곳에서 사는 게 뭘까라고 묻는다. 사는 게 뭐 별것일까? 태어나졌으면 열심히 사는 거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살면 좋고 내 몫을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두지 말고 인생의 고비마다 되풀이하던 말이 있다. 그래, 산이라면 넘고 강이라면 건너자. 언젠가 끝이 보이겠지. 늘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았던 지난날 힘들 때마다 애웠던 구상의시 꽃자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어느 날 돌이켜보면 꽃길 같겠지. 무엇보다 나를 위해 산다는 대명제를 세우라고 나의 자식, 나의 남편 앞에 나라는 한 음절이 붙는 건 내가 존재해야 자식도 남편도 있다는 뜻이라고. 내가 없어지면 나의 우주도 멸망한다고. 자신을 들볶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라고. 그러려면 자신의 어깨에 걸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요구부터 먼저 알아차려서 들어주어야 한다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자신의 몫이라고. 실패해도 창피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한 자신을 칭찬해 주라고. 쓸데없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다 보면 내 어깨에 온갖 굳은 일이 얹히게 되는 법이라고. 어려운 청탁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지 냉정히 판단하고 불가능할 때는 담담하고 공손한 태도로 내 능력 밖이라 호언장담하다가 실수할지 모르니 좋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해야 한다고. 타인의 시선, 타인이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 마음부터 따뜻하게 달래주고 품어주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은 에너지를 만들어 달고. 힘에 겨워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잠시 쉬어가고 주변 산천 경계도 구경하며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 이렇게 저를 계속 다독이면서 조금씩 힘을 내고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알맹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남이 보더라도 괜찮은 삶보다 내가 보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제발 엄친아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권유한다. 엄마 친구 아들은 말 그대로 엄마 친구 아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 자식을 왜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초라하게 만드는가.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라는 말로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아이의 엄마가 어떤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는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지 관찰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내 자식을 내 친구 자식과 비교하기 전에 나부터 내 친구와 비교해보자. 사실 비교할 가치가 없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니까. 내 자식이 나를 향해 내 친구 엄마는 하며 다른 친구 엄마를 부러워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세상 모든 인간에게는 고요함이 있다. 각자의 고요함을 인정해줄 때 존재감이 형성된다. 내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하는 법이다.
나는 엄친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 모든 양육자여, 피양육자의 자존감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호칭을 쓰자 엄친아 부르기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싶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너가 있어 별이 뜨고 보물도 생기는 거야. 사랑, 별, 보물, 기쁨 등으로 불리니 아이들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엄친아 대신 나의 사랑, 나의 별, 나의 보물, 나의 기쁨이라 부르면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기쁠까. 비교는 인생의 기쁨을 훔쳐가는 것. 남이 아닌 어제의 나다. 멘토는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 지혜를 나눠주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예부터 집안의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셨다. 분수껏 살아야 탈이 없고 뱁새가 항새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저자 빅터 프랭클은 극한 상황에서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자유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자유는 이토록 소중하다. 억지로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자식들 선택에 맡겨보라고. 때로는 불행한 결혼보다 행복한 비혼이 낫다고. 때가 되면 자식들이 알아서 선택할 거라고. 비혼주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비혼, 결혼 둘 중 하나만을 정해두지 않길 바란다.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지,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싶은지 여기에 집중하면 좋겠다. 혼자 살아도 좋고 함께 살아도 좋다. 그게 꼭 결혼일 필요는 없다. 애초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가장 비범한 진리였다. 장폴 사르트르가 말하지 않았는가. 인생은 비걸스와 디데스 사이의 시 초이스다.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걸 붙들고 불평하지 말고 그 택한 일에 후회하지 말자. 나의 행복을 스스로 지켜나가자. 시인 래프 올드 메머스는 그 시 무엇이 성공인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힘냅시다. 당신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오리이고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이니까요. 문득 깨달았다. 내 마음의 감옥에 갇힌 나를 누군가 꺼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 안에 손잡이가 있기에 그 손잡이를 내가 직접 돌리고 나와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내 마음 바깥에 손잡이가 있다면 타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내가 가진 두려움을 스스로 떨쳐버릴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발끈하며 반응하지 말고 사태 판단을 지혜롭게 한 뒤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붙잡히지 않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둬라. 간혹 내 말이 본의 아니게 달리 해석되는 걸 보면 가슴 한편이 쓰리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를 칭찬해준다. 칼 같은 말에 무너지지 않도록. 또 미흡한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본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징징거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 어차피 인생은 후진도 반복도 못하는 일회성 전진만 있지 않은가.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며 즐기고 불구없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행복. 부자든 빈자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유일한 것이 하루라는 24시간이다. 어제 세상을 떠난 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한 내일이 바로 오늘이라 하는데, 오늘 또 나는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쓸지 머리를 굴린다. 피천득 시인은 인연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사람은 시간을 창조해 나가고 범상한 사람은 시간에 실려간다고 말했다. 난 위대하진 않지만 내 시간의 주인은 바로 나여야 한다. 나는 시간 빈곤자가 아닌 시간 관리자다. 시간을 알뜰하게 써서 내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려 하는 내 시간의 주인공일 뿐이다. 정리되지 않은 옷장 서랍을 열어 어릴 적 처음 크레파스를 샀을 때처럼 흰색 계열의 밝은 색에서 시작하여 정리를 해본다. 그때 나의 시각은 행복해진다. 행복이란 매 순간 내 오감이 만족할 때 오는 것 아닐까. 자기 몸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살며 내 오감 중 어떤 감각이 가장 잘 발달했는지 깨달을 정도로 자신을 관찰하고 사랑해야 자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머리만 굴리며 살지 않고 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몸을 토닥이고 쓸어주어야 행복해진다. 현재를 산다는 건 매 순간의 느낌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식물을 키우는 일은 자식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친 관심은 금물이지만 적당한 관심을 기울이면 잘 자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식물도 사람처럼 자기 그릇에 딱 알맞은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삶, 깨끗이 먹고 오래 쓰는 삶,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삶. 먹고 소비하는 태도만 바뀌어도 내 인생도 우리 지구도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으면 도둑이 들어왔다가도 멈칫하게 됩니다. 모든 물건이 가지런하면 도둑이 긴장하게 되어 훔칠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고 주인에게 금방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돌아서 나가겠지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집안을 뒤죽박죽 만들지 않았다. 주변 정리를 잘 해주면 아이들 심리가 안정된다는 육아법을 배우고 나서 더 열심히 아이들 방을 정돈했는데 조금은 강박증이 될 정도였다. 물건을 정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치매 예방법을 공부하면서부터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규칙적이고 단순하게 살며 즐거운 자극을 수시로 받으면서 많이 움직일 것, 그리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은 털어내야 한다고 들었다. 서서히 집안 구석구석에서부터 인간관계까지 정리를 시작했다. 있는 것을 비워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인생의 정리. 먼저 부엌 살림살이부터 정리를 시작했다. 노년에 입을 수 없는 옷도, 간절의 천적인 높은 구두도, 쓸모없는 가구도 정리했다. 그 다음 인간관계를 정리했다. 나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도, 불쾌감을 남기는 관계도, 매번 같은 주제만 반복하는 모임도 정리했다. 정리하고 나니 그때부터 시간을 내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무언가 배울 게 있고 본받을 게 있는 인연에 집중할 수 있었다. 복잡하게 나를 얼매던 인연들도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은밀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삶의 태도도 정리해 일을 벌리고 처리하는 걸 즐기는 습관도, 나를 망가뜨리는 자세도, 나를 섭섭하게 했던 세상에 대한 괘씸한 감정도 정리했다. 하지만 쌓아두고 소유하려고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럴 땐 내 삶의 유효기간을 어림잡으며 비우자고, 텅 빈 충만을 만끽하자고. 자기 자신과 잘 노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한다.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잰다. 결혼 전부터 이어져 오는 습관이다. 몸무게에 변화가 있으면 식사량을 줄인다. 물 한 컵을 마신다.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한다. 몸매 관리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인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아침 뉴스를 틀어놓는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한다. 보통 아침에는 산도가 낮은 과일을 먹는다. 달걀과 따뜻한 우유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기리 비스킷도 빠뜨리지 않는다. 오후에는 외출할 일이 딱히 없어도 밖에 나간다. 색을 맞춰 옷을 입고 외출할 준비를 한다. 직장에 출근하듯 적당한 긴장을 유지한다. 적당한 긴장은 심신 건강에 좋다. 혹시 갑자기 외출할 일이 생겨도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쉽게 외출할 수 있도록 의간을 정제한다.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좋다. 저녁에는 보통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기가 후 정리정돈을 하고 저녁밥을 간소하게 먹는다. 20에서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업무를 본다. 샤워하고 가볍게 로션을 바른다. 화장품 개수도 딱 소량만 두고 정량만 바른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반려식물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장식품은 그때그때 정리한다. 잡동사니가 없으니 청소도 쉬워진다. 누군가 괴롭히지 않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노년기의 일상의 근무 태도가 완성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은 건강 챙기기다.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주변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살아있는 순간까지 생산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상에서 일정한 체계와 리듬을 지킨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약자에게 야비하게 굴고 강자에게 부익을하기보다 정정당당 능력껏 벌어서 분수껏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아껴서 비축해 놓는 게 현명한 거다. 이 가르침이 진정한 자유로 이끈다는 걸 이제야 체감한다. 사는 게 특별하지 않다. 배고프면 간단히 요기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시원하게 입고 자고 싶을 땐 작은 내 한 몸 편안하게 누울 잠자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꼰대가 된다. 전 옷을 브랜드 보고 입지 않아요. 제 취향과 형편을 고려해서 입어요. 특히 브랜드가 돋보이는 옷보다 저를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좋아해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이 아닌 나를 위해 입는 옷.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옷은 따로 있다. 특히 정서적 가치가 최고인 옷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내가 입었을 때 정서가 안정되고 나를 구속하거나 긴장시키지 않는 옷. 요란하지 않아서 액세서리나 스카프와 잘 어울리는 옷. 기본 라인만 갖춰 몇십 년이 지나도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옷. 현란한 패턴보다 단색, 기왕이면 무채색 종류의 옷.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듯 격이 없는 친구 같은 옷.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옷들이다. 새로 옷을 사지 않기 위해 몸무게를 유지한다. 실제로 나는 옷을 무분별하게 사지 않고 한 번 산 옷을 오래 입는다. 즐거워서 웃지 말고 즐거워지기 위해 웃으라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가 즐겁게 느낀다고. 심지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게다가 자주 웃으면 리프팅 효과까지 있단다. 통쾌하게 웃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도 되고. 물은 맞춤할 행동은 하지 말거라. 언젠가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았다. 가장 품격 없는 행동은 남의 말을 전해서 삼자 대면하게 만드는 일이다. 남의 말을 전하지도 말고 이간질하지도 말고 뒤에서 뒷말로 욕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무 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아무리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어도 자기의 행동에 따라
직위가 급등하거나 직하할 수 있으니 가족 부대가 터지라 점잖은 사람은 참을성이 맞는 법이라고 인내심을 특히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족 부대 말씀도 마찬가지다. 한일 일이 있어도 가슴에 담아두고 참으면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오랜 시간 표극결을 관찰해 보았더니 온갖 관리를 하며 자극을 준 그룹보다 아무런 관리도 없고 자극도 주지 않는 수도자 그룹의 피부가 훨씬 더 투명하고 맑은 피부결이었다고 한다. 인생이라는 자판을 펼치다가 니엇니엇 노을이 지면 자판을 정리하며 석양 속으로 사라져가는 떠돌이 장돌뱅이의 삶이 우리네 삶과 같지 않은가. 더구나 떠나야 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작 본인도 모른 채 누군가는 많은 걸 남기고 떠나고 누군가는 빈손으로 떠나는 삶. 나는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잘 꾸려가다가 훗날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 내가 있던 뒷자리가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욕심.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또 나는 내 분신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중이다. 나의 항온을 아름답게 갈무리해야 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언젠가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최대한 깔끔하게 이 생을 끝내고 싶다. 그렇게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를,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깨끗한 것, 정리된 것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다고 늘 생각한다. 본인이 해야 할 역할과 몫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 타인에게 미루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 양육에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회복이 힘들어요. 물론 커리어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역할 중 하나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삶의 본질에 파고드세요.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좋은 글을 남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은 자식을 남기는 것이다. 인간이 인생 여정의 고비를 넘길 때 자신이 묻고 순양하는 신앙이 있다면 정말 큰 위안이 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한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네. 다만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으며 사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가치 있을 걸세.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을 갖기로 한 내 선택이 참 잘한 일이었다고 내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은 그래 나답게였다. 물질의 소유보다는 마음의 경험을, 주변의 시선보다는 내 시간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부디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할수록 내 하루는 한 뼘 더 행복해질 게 분명하니까 자기의 타고난 맥박대로 걸음을 옮기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는 상쾌한 제안에 어깨가 가볍게 펴진다. 어떠셨나요? 지혜로운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따뜻한 인생 조언, 행복한 독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행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